저 어른은 한 집 문을 열어놓고 다른 집 부엌에도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조선 한성의 어느 상단. 사람들 얼굴에 숨은 마음의 결을 잇는 11살 소녀 설인.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던 거상의 최측근을 아이가 단 한마디로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설인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은 차가운 벼랑 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단의 물건들. 밤마다 열리는 뒷수물 옆 작은 문. 그리고 들킬수록 더 평온해지는 한 사람의 얼굴. 과연 설인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억울함. 말없이 가족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끝내 드러나는 오래된 배신. 작은 소녀의 눈이 모두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한 집 문을 열고 다른 집 부엌에 든 사내. 곧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얘기와 사람 냄새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성 북촌 끝자락, 기와 몇 장이 내려앉은 낡은 골목을 따라 비탈을 오르면 작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집을 윤서방네라 불렀습니다. 큰 상단에 다니는 가장이 있고 반듯한 아들이 있고 말수 적은 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그저 조용히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그 집 마루에는 언제나 설인이 있었습니다. 설인은 11살이었습니다. 빛바랜 옥색 저고리에 짙은 쪽빛 치마를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히 따아 올린 마른 소녀였습니다. 발에는 오래 신어 굽이 다른 꽃신을 신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발끝이 살짝 들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설인을 보면 대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웃지 않는다고 슬퍼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조용히. 설인의 눈은 컸습니다. 쌍꺼풀 없이 또렷한 그 눈은 무언가를 볼 때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장터 아낙네들이 목청 높여 흥정을 해도 설인은 그 눈으로 그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기는 것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표정 뒤에 오래 눌려 앉아 있는 무언가, 두려움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그 사람만이 품고 있는 마음의 결이었습니다. 설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 윤태석이 유난히 늦게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윤태석은 한성에서 이름난 만상, 강여준의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에 물품이 들고 나는 것을 기록하고 장부와 짐꾸러미를 맞추는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1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5년이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윤태석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고 해진 자리를 기워 입은 베옷이 항상 단정했습니다. 두루마기 소매 끝이 오래되어 실이 풀려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매일 아침 손으로 눌러 접어서 입었습니다. 손은 컸습니다. 수십 년 장부를 넘긴 손가락 끝이 굳어 있었고 겨울이면 틈이 갔습니다. 그 손으로 그는 밤마다 설인의 머리를 한 번씩 쓸어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머리 위에 잠깐 얹었다 거두는 손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앉아 저녁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아직 켜지지 않은 시간이라 마루는 해에 질녘의 붉은 빛과 서늘한 그늘 사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장터 사람들이 하루를 걷어들이는 소리, 아낙네들이 저녁 연기를 피우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오빠 준호가 지게를 치고 골목을 올라왔습니다. 어깨가 넓고 발걸음이 무거운 청년이었습니다. 짧은 저고리에 거친 무명 바지, 장터 일을 거들고 온 흔적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마루에 지게를 내려놓더니 서린 곁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직이냐? 예, 요즘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야?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그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동생은 대답이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탈 아래로 좁은 클길이 구불구불 내려갔고 그 끝에 장터 쪽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짧게 붉다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탈 아래에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이 저녁바람에 흔들렸고 어깨는 평소보다 더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발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골목 저 아래에서부터 아버지의 등에 무언가 새롭게 내려앉았다는 것을. 오늘 이전에는 없던 무게가 저녁 그림자처럼 그 어깨 위에 얹혀 있다는 것을. 준호가 일어나 지게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신다. 얼른 들어가 밥 차리자. 오빠, 응. 서린이 아버지의 걸음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뭔가 있었어요. 준호가 잠깐 서린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골목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가까워질수록 그 낮게 처진 어깨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뒷짐을 지고 마루 끝에 서서 아버지가 골목을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윤태석이 마당에 들어선 것은 골목의 어둠이 다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그는 쪽문을 열고 들어오며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습관처럼 두루마기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루 앞에 집신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동작들 사이사이의 공기였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집신을 벗을 때는 발이 먼저였습니다. 오늘은 잠깐 멈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리는 알았습니다. 그 멈춤 속에 아버지가 혼자 삼킨 것이 있다는 것을. 다들 있었느냐? 예,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윤태석은 마루에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남아 등잔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살아나며 마루 위에 노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바람이 불자 불꽃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불꽃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상단에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낀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름 전 아버지 심부름으로 상단 앞마당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리는 상단 앞마당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도포의 반듯한 매무새, 흐트러짐 없이 정갈한 얼굴을 한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그를 깎듯이 대하는 것으로 보아 아랫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보니 상단의 가장 오래된 실무 책임자인 오문겸이라 했습니다. 서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열어두고 내보이는 문이고 하나는 단단히 닫아놓은 문이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서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서리는 그 기억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했다가 틀릴 수도 있었고, 맞더라도 듣는 사람이 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언제나 오래 바라보고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등에 오늘 새로 내려앉은 무게를 보았을 때 서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를지도 모른다. 밥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깍두기 조금, 나물 한 접시였습니다. 준호는 밥을 빠르게 먹었고 아버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리는 밥보다 아버지의 손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태석이 잠깐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을 보았다가 밥상을 보았다가 다시 천천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없다. 그 한 마디였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방 안의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등잔불 앞에 앉았을 때 윤태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상단에 일이 있다. 며칠 늦을 수 있다. 예.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등잔불 빛이 그 굽은 어깨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알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그 얼굴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묻혀 있는지를. 바람이 창호지를 건드리며 지나갔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비탈 아래 골목이 희뿌연 안개에 잠겨 장터 쪽 지붕들이 반쯤 지워진 듯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나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저고리 속으로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밥상도 받지 않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부뚜막 옆에 놓아둔 밥그릇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밥을 차리는 것은 서린의 몫이었는데 그 밥그릇을 보는 순간 서린은 어젯밤보다 더 깊이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거른 것은 서린이 기억하는 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준호가 서린 앞에 앉았습니다. 너 오늘 시간 있지?
예, 상단 쪽에 좀 다녀올 수 있겠냐? 아버지가 어제 장부 하나를 두고 가셨는데 내가 오늘 장터 일을 빠지기가 어려워서. 서리는 잠깐 준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빠는 별다른 뜻 없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것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다시 그 상단에 가게 된다는 것.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다녀올게요. 서리는 짧게 대답하고 일어났습니다. 강여준의 상단은 한성북촌과 장터 사이 큰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기와 담장이 길게 이어졌고 정문 양쪽에 굵은 나무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앞마당이 나왔고 마당 한편에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창고 문은 굵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그 앞에는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작은 책으로 정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지게를 진 짐꾼 서너시 물건을 나르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상단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린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 소녀는 그 바쁜 마당 안에서 그냥 배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가 일하는 창고 쪽 작은 별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채 앞마당을 가로지르던 서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 있는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문겸이었습니다. 오문겸은 단정했습니다. 짙은 쪽빛 도포를 반듯하게 차려입었고 갓은 조금의 기울어짐도 없이 정수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은 짧고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오랫동안 몸에 밴 절도가 있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몸짓 하나의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오문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같았습니다. 아니, 달랐습니다. 보름 전에는 그저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닫혀있는 쪽 문이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밀고 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문겸의 눈이 잠깐 먼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의 깊은 곳에 서늘한 긴장이 실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익숙한 공손함이 얹혀 있었지만 눈만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눈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창고 쪽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짐꾼 하나가 무거운 짐짝을 내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이 그 옆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문겸의 눈은 그 장면에서 아주 짧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게 머물렀다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어른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어이, 아이야. 갑자기 굵은 목소리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창고 앞에서 열쇠를 들고 서 있는 노인이 서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에 허리가 조금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의 겁과 피로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상단에서 뒷창고와 쪽문 열쇠를 맡고 있는 방 노인이었습니다. 윤서방 딸이구나. 뭔 일로 왔냐? 아버지, 장부를 두고 가셨다 해서요.
박 노인은 서린을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 안에 있을 개다. 들어가 봐라. 서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별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가다가 서린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노인이 창고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언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발이 잡혀 있는 사람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어른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 서린은 그 생각을 가슴 안에 넣어두고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별채 안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벽 한쪽에 장부들이 쌓여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 붓과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창 쪽이었습니다. 작은 창 하나가 마당을 향해 나 있었고 그 창가에 아버지가 늘 앉아 장부를 펼쳤을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장부 하나가 가장자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겉장에 아버지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집어들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장부 옆에 다른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물품 이름과 수량이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날짜도 어제 날짜였습니다. 서린은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조금 배웠지만 어려운 글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알았습니다. 쪽지 아래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상한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쪽지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조심스러움 없이 급하게 적어 놓은 느낌. 서린은 그 쪽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장부만 집어들고 별채를 나왔습니다. 상단 마당을 나오면서 서린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문겸이 상단 안채 쪽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말을 나누는 사람은 오문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은 알았습니다. 저 단정함은 오래전부터 갈고 닦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오래 닦아온 단정함이란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더 열심히 닦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서린은 정문을 나와 비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두 손으로 꼭 안고 발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고 골목 아래에서 장터 소리가 웅웅 울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린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맴돌았습니다. 오문겸의 눈이 창고를 향하던 것, 박 노인의 손이 열쇠를 쥐고 떨리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밥도 먹지 않고 새벽에 집을 나선 것. 서린은 비탈길 중간에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골목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찌개 진 사람, 광주리인 아낙네, 뛰어다니는 아이들. 아무도 서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 소녀가 비탈길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말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서린은 장부를 더 꼭 안았습니다. 좀 더
봐야 한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 위에 내려앉은 그 무게가 오늘보다 내일 더 무거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벗지도 않은 채 그냥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쪽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 찾았느냐? 예, 아버지. 서린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윤태석이 그것을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장부 겉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고 먼 곳에서 장터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단에 가서 이상한 것 보지 않았느냐? 서린은 잠깐 아버지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알고 있다는 것을 딸이 눈치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봤어요. 서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태석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 굽은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손 옆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굳은 손이었습니다. 오래 장부를 넘긴 손가락, 겨울마다 틈이 가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서린의 손등 위에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조용히 거두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윤태석은 매일 아침 일찍 상단으로 나갔고 매일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밤이 깊어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린은 그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서린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오래 보고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상단에 가겠느냐?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무언가 결심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심처럼 표정은 조용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왜요, 아버지? 상단 나리께서 창고 점검을 하신다. 장부 확인하는 자리에 나도 나가야 한다.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 서린은 아버지의 말이 끝나는 자리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 말 안에 다른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서린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보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 강여준의 상단 안채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깊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앞마당을 건너면 창고 두 채가 나왔고 그 옆으로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안채로 이어지는 중문이 있었습니다. 중문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바깥마당의 짐꾼 소리와 물건 나르는 소리가 담장 하나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안채 사랑방 앞마루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단에 실무자 셋과 장부를 담당하는 석이 그리고 오문겸이 있었습니다.
오문겸은 오늘도 단정했습니다. 짙은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쓰고 사람들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윤태석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리는 아버지 뒤에 두 발짝쯤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안채 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강여준이었습니다. 서리는 강여준을 처음 보았습니다. 짙고 무거운 색의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갓은 정갈했고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마루를 걸어 나오는 그 걸음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롭다기보다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어른은 이미 냄새를 맡았다.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부가 펼쳐지고 수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이 나왔고 서기가 받아 적었습니다. 오문겸이 그 옆에서 진행을 살피며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서리는 그 흐름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한참 진행될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짐꾼이 커다란 짐짝 하나를 끌어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과 수량을 맞추는 자리였는데 서기가 숫자를 받아 적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지난달 기록과 수가 다릅니다. 서기의 말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문겸이 태연하게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재 오류일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손가락이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서리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목 아래였습니다. 도포깃 안쪽 목과 어깨가 만나는 자리에 아주 미세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숨을 조금 더 얕게 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알아챘습니다. 저 어른은 지금 무섭다. 점검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강여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들 하였소. 오 책임, 잠깐 남아주시오. 오문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윤태석도 서린을 데리고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마루에서 내려서는 순간 서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만 가자. 혹은 보았으면 됐다. 혹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손을 잡아라. 는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서 강여준과 오문겸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면서 저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문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말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아래에 다른 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안에 들어가야 해요. 윤태석이 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마루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로 돌아온 것은 서린이었습니다. 윤태석이 뒤따라 올라섰습니다. 강여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오문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잠깐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인지 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서린은 오문겸을 보았습니다. 오문겸의 눈이 서린을 향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상단의 실무자 딸, 11살짜리 소녀였습니다. 그 눈에 서린을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서린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강여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이 있느냐. 강여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오문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찬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등잔불이 아직 켜지지 않은 시간이라 안채 마루는 늦가을 오후의 비스듬한 햇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한 집 문을 열어놓고 다른 집 부엌에도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마루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문겸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추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웃음을 올리며 강여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니 너그러이 보십시오. 윤서방, 어찌 아이를 이런 자리에 데려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윤태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여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문겸의 웃음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야, 더 할 말이 있느냐? 서린은 오문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서 닫혀있던 문이 안에서 더 세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서늘하게 당겨져 있던 눈빛의 긴장이 조금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뒷문 쪽 우물가에 발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오문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하나가 미세하게 수축했고 입가의 웃음이 0.5호흡 만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닫혀있던 문이 안에서 밀려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힌 것이었습니다. 강여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린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본 사람들 사이의 공기가 마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문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황당한 아이의 말에 이리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날이 오늘 점검은 무사히 마쳤으니 저는 이만. 강여준이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문겸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도포 자락을 여미는 손이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아이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여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서방. 예, 나리. 뒷문 쪽 우물가를 확인해 보아라. 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루를 내려가는 발소리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마루 위에는 강여준과 오문겸과 설인이 남았습니다. 오문겸이 설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설인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인은 이미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보름 전부터 마음 안에 쌓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강여준이 말없이 마루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안채 쪽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마른 잎이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먼 쪽에서 윤태석의 발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이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기름에 절어 있었고 짐짝을 묶을 때 쓰는 종류의 천이었습니다. 뒷문 쪽 우물가 돌틈에 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옆 흙바닥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뒷문 쪽으로 이어지는 자국이었는데 상단 앞마당 쪽이 아니라 바깥 골목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밤에 생긴 자국처럼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여준이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문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문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닫혀 있던 것이 지금은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여준이 말했습니다. 오 책임. 예. 나는 사람을 오래 믿는 편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오랜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10수년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었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놓이는지에 대한 허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문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여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해야겠소. 그날 오문겸은 상단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여준이 사람을 시켜 뒷문 쪽 골목과 인근을 살피게 했습니다. 설인과 윤태석은 안채 한편의 작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석이 설인 옆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그 굽은 어깨 위에 노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설인아. 예, 보이는 것을 삼키는 것도 죄일 수 있다. 설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등잔불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설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것도 아니었고 안도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온 것이 겨우 숨을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일은 서린이 바라던 방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오문겸은 끝내 결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레바퀴 자국과 천 조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문겸은 침착하게 다른 설명을 내놓았고 상단 안의 몇몇 사람들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태석에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서리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셔? 방에. 준호가 서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상단에서 나오게 됐어요. 준호가 굳었습니다. 왜?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준호는 알았습니다. 동생의 그 눈빛,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낡은 지붕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윤태석이 처음으로 그날 일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상단에 나가지 않는다. 준호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윤태석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서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지. 밥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태석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먹자. 밥 먹고 이야기하자. 그것이 그날 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상단에서 물러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닷새 동안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지 않는 집은 소리가 하나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뚜막 연기가 늦게 올라왔고 마루의 햇살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준호는 장터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새벽같이 나가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지게 끈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거나 마당 한편에 서서 먼 하늘을 보거나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적거나 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적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엿새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린이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쪽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상단에서 심부름을 오는 아이였습니다. 16살쯤 된 사내아이로 손에 접은 쪽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방대기 여기십니까? 상단 나리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서린이 받아서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윤태석이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오래 읽지 않았습니다. 짧은 쪽지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잠깐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보낸 거예요? 강나리. 서린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닷새 만에 처음으로 그 얼굴에 무언가 가라앉은 것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윤태석이 잠깐 서린을 보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상단으로 오라 하신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쪽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내보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 가보면 알겠지. 혼자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준호가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동생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서린이도 데려가세요. 윤태석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예. 어차피 이번 일은 처음부터 서린이가 본 것 아닙니까? 강나리도 그 아이 눈을 봤을 거예요. 윤태석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은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며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석과 서린이 나란히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두루마기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해진 자리가 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소매 끝을 손으로 눌러 접은 것도 여전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 옆에서 두 발자국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에 아침 안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이른 아침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두부 장수 목소리, 나무짐 끌리는 소리,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 서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오늘 상단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강여준이 왜 아버지를 다시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닷새 전 그 마루 위에서 강여준이 오문겸의 얼굴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단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가 두 사람을 보고 곧바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여준이 이미 두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채 사랑방이었습니다. 강여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문겸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윤태석과 서린이 들어서자 강여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왔소. 예, 나리. 윤태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린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이를 가늠하는 눈이었지만 냉정한 눈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집 문을 열어놓고 다른 집 부엌에도 발을 들여놓고 있다 했지. 예,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서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였다고 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여준은 이미 그날 마루 위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 남습니다. 오래 품을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저 어른은 오래 두 가지를 품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강여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을 너무 오래 눌러왔기 때문에 얼굴에 그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여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서린에게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 씨. 예, 나리. 나는 이 일을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소. 윤태석이 강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문겸이 손댄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닐 것이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래 해온 일이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드러내면 오문겸은 발을 빼고 그와 손잡은 바깥 상단도 흔적을 지울 것이오. 강여준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덫을 놓으려 하오. 윤태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떤 덫입니까? 이번 달 말에 큰 거래가 하나 있소. 비단 물량이요. 오문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바깥 상단에도 알렸을 것이요. 나는 그 거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척할 것이요. 진행하는 척. 물량을 준비하되 실제로는 창고 안을 바꿔 놓을 것이요. 오문겸이 움직이면 그때 뒷문 쪽에서 잡으면 돼요. 윤태석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다시 부르신 것은 창고 장부를 다시 맡아주시오. 오문겸이 의심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에 복잡한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억울함과 안도와 조심스러움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나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시오.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강여준이 윤태석을 오래 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이 아이를 믿는 것이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석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태석은 다시 상단에 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문겸은 여전히 단정하게 출입했고 장부는 여전히 정리되었고 창고 앞에는 여전히 방 노인이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지난 수개월의 기록을 천천히 짚어 나갔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아주 작은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보아서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그 숫자들을 다루어온 사람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물량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아주 작은 양이 장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번 한 번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쌓이면 컸습니다. 윤태석은 그것을 적어 나갔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와 작은 등잔불 앞에 앉아 기억을 더듬어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서린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서린에게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 노인이었습니다.
서리는 상단 심부름을 핑계로 이따금 상단 앞마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창고 앞에서 박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매번 서린을 알아보았고 매번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겁과 체념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눈 안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고 앞에서 박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마당 쪽으로 나간 틈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노인 곁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박노인이 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서방 딸이구나. 예,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무거우시죠?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언가가 그 굳은 얼굴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운 법이에요. 어르신이 들고 계신 것이 무거워 보여서요. 박노인이 서린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조용히. 노인의 손이 열쇠를 쥐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나는 그냥 열쇠 맡은 사람이다. 알아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알아요. 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킨 대로 한 것과 하고 싶었던 것은 다르잖아요. 박노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노인의 나이에 11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하는 것이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리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날 저녁 서리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박노인 어른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억눌린 사람이에요. 윤태석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어찌 아느냐? 손이 떨렸어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손은 안 떨려요. 무서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 손이 떨려요. 윤태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어른이 말을 할 것 같으냐?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드리면 할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안 해요. 두려운 것보다 미안한 것이 더 클 때 사람은 말을 해요. 아버지가 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1살짜리 딸에게서 들을 말이 아닌 것을 듣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내 일이겠구나. 달말이 가까워 올수록 상단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 비단거래 이야기가 상단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돌았습니다. 강여준이 북쪽 상단과 큰 계약을 맺었다는 것. 이번 달 말에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문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무렵 오문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상단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오문겸이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걸음이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훑고 있었습니다. 창고 쪽을 보는 시간이 전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움직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오문겸의 얼굴에 닫혀있던 문이 더 단단하게 잠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기로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어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비탈길에서 그 생각을 오래 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다는 것을 서리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떼거나 아니면 아주 크게 저지르거나. 오문겸은 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새어져 있었습니다. 지붕 끝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버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터 일을 이중으로 하고 돌아온 몸이라 눕자마자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찬 마루였습니다. 발 아래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며 달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가려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윤태석이 서린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 왜 나와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다시 구름 사이로 나왔습니다. 마당 위에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기와 끝이 그 빛에 젖었습니다. 윤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냐? 서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조금요. 그래도 되느니라. 서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옆 얼굴이 달빛 안에 있었습니다. 굽은 어깨, 굳은 손, 세월이 밴 얼굴. 그러나 오늘 밤 그 얼굴은 닷새 전보다 달랐습니다.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무섭다 하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서린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손의 무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둠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말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날 밤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집에 돌아오면서 서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모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된장국과 나물이었습니다. 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등잔불이 그 작은 밥상 위에 노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준호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상단 뒷골목 쪽에 있겠습니다. 윤태석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위험하다. 저도 이 집 식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 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얼굴, 장터일로 거칠어진 손. 그러나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가난해도 이 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힘이었습니다. 달말의 밤이 왔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름이 두꺼워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용했습니다.
한성 북촌 일대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리는 그 고요함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태석이 집을 나서기 전에 세 사람이 잠깐 마루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거친 무명 바지에 짧은 저고리 차림이었습니다. 장터일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모아진 눈이었습니다. 윤태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당부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윤태석이 서린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말 없이 잠깐 그리고 거두는 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라는 것을 서린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쪽문을 나섰습니다. 서린은 마루에 남았습니다. 쪽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아래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린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등잔불을 켰습니다. 상단 안채 사랑방에는 그날 저녁이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여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들어서자 짧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오늘 밤을 위해 사흘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상단 앞마당 쪽에 강여준의 사람 둘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고 뒷문 쪽 골목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어귀 어두운 담장 그늘 아래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낮에 이미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비단 물량이 들어온 것처럼 짐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단은 없었습니다. 다른 물건들을 같은 모양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문겸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태석이 창고 옆 별채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부를 펼쳐온 손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채에 켜진 등잔불 하나만이 그 좁은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장부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상단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열려는 사람의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석은 별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여준과 미리 정해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말 것, 기다릴 것, 그리고 장부를 들고 있을 것. 창고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장부 위에 멈추었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거의 동시에 바깥 골목 쪽에서 수레 끄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밤중에 수레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일부러 바퀴에 천을 감아 소리를 줄인 것이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담장 그늘에서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수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레 옆에 사내 둘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상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레와 골목 어귀 사이에 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골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내들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상단 뒷문 쪽에서 강여준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창고 안이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 안에 오문겸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오문겸은 달랐습니다. 단정한 도포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행색이었습니다. 갓도 없었습니다. 짐짝들 앞에 서서 하나를 열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손이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더 들어왔습니다. 강여준이었습니다. 오문겸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서 서린이 보름 전부터 보아온 것이 마침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문이 한꺼번에 열린 얼굴이었습니다. 감추어온 것과 내보여온 것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강여준이 말했습니다. 오 책임. 오문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앉으시오.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여준, 윤태석, 오문겸, 그리고 박노인이었습니다.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등잔불 아래 네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한편에 서린이 있었습니다. 강여준이 사람을 보내어 서린을 데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윤태석이 받아든 쪽지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시오. 서린은 그 쪽지를 받고 잠자코 일어났습니다. 등잔불이 네 사람의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강여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창고에서 나온 것과 골목에서 잡힌 사람들, 그리고 이 장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윤태석이 그동안 적어온 것을 꺼내어 상위에 놓았습니다. 수개월치 기록이었습니다. 어긋난 숫자들, 빠져나간 물량들, 날짜와 수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문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여준이 오문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문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겠지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여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알고 싶소.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문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굳어있던 것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오문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강여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빚이었습니다. 집안일로 생긴 빚이었는데 빠져나올 방법을 찾다가 다른 상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었겠지요. 예. 오문겸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여준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15년을 믿어온 사람이 3년 전부터 다른 집 부엌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는 것. 그 3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강여준의 눈이 잠깐 감겼다가 열렸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서리는 보았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배신당한 분노보다 그 사람을 오래 믿어온 자신에 대한 쓸쓸함이었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여준이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 예, 날이 어찌 된 것이오? 박노인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이 더 작게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때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박노인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밤이 아니면 내려놓지 못해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협박을 받았다. 집에 늙은 마누라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할 수가 없었어. 열쇠를 넘기지 않으면 어찌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윤서방한테 미안하다. 그 양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는데. 윤태석이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래 억울했던 사람이 그 억울함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는 눈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윤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노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린의 차례였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아이야. 예, 나이. 오문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느냐? 서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알았다기보다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 어른 얼굴에 오래 눌러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몸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얼굴도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 기울어진 방향이 보였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늘 보이느냐? 늘은 아닙니다. 오래 품어온 것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말하여라. 저 어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보였습니다. 오문겸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에게서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강여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과 길을 잘못 든 사람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지되 그 안에 아직 남은 것도 있다고요. 방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강여준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 안에 있던 허망함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문겸은 상단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관가에 넘겨졌습니다. 그와 손잡았던 바깥 상단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협박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관가 대신 상단에서 방면되었습니다.
노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상단 문을 나섰습니다. 강여준이 윤태석을 불렀습니다. 윤서방. 예, 나리. 내일부터 다시 나오시오. 자리는 전과 같소. 아니, 전보다 더 맡길 것이 있소. 윤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안에 15년의 무게와 억울했던 보름과 오늘 밤의 무거움이 한꺼번에 들어 있었습니다. 강여준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아이야, 예, 그를 아느냐? 조금 압니다. 샘은. 더 압니다. 강여준이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상단 안에 글방을 열 것이오. 서방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소. 서린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는 그 짧은 순간 눈 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태석, 준호, 서린이 나란히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골목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만이 좁은 흙길 위에 조용히 찍혔습니다. 준호가 서린의 옆에서 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서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야, 말 좀 해. 고생했다고. 오빠도요.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앞에서 걸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굽은 어깨가 오늘 밤 처음으로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었습니다. 오래 세월을 버텨온 등, 억울함을 삼켜온 등, 딸을 원망하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오늘 밤 비로소 조금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등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쪽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등잔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린이 켜두고 나온 불이었습니다. 바람에 꺼지지 않고 밤새 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 있냐? 아까 해두었어요. 역시 너야. 서린이 붓두막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솥 안에 밥이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된장국도 한 냄비 끓여두었습니다. 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밥 세 그릇, 된장국, 깍두기, 나물 한 접시였습니다. 늘 먹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그것은 달랐습니다. 같은 밥상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윤태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호도 들었습니다. 서린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등잔불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노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국을 한 술 떠먹다가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따뜻하구나.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국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찾던 것을 다시 손에 넣은 사람의 크게 기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쥐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그것이 오늘 밤 서린이 한 가장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세 사람이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윤태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서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안에서도 제 자리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알았습니다. 말했을 때 세상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삼키는 것도 죄일 수 있다고. 서리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등잔불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름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자야겠다. 내일도 장터 나가야 해. 내일은 좀 쉬어라.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쉬라고 한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예. 준호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윤태석과 서린만 남았습니다. 등잔불이 더 낮아졌습니다. 불꽃이 작아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둠 안으로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서린아, 예, 아버지. 내년 봄에 글을 배우게 되었구나. 서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배워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 해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배워라 였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알았습니다. 그 말 안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해주었던 것, 억울하게 밀려나서 더 늦어진 것,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전부가 그 짧은 말 안에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 안에 뜨거운 것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윤태석이 서린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말 없이 잠깐. 그런데 오늘 밤은 그 손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어둠 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붕 위로, 골목 위로, 한성의 밤 위로. 작은 집 안에 작은 평안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